오늘 아침 적반하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강북 강변도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는 중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농민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가뭄으로 인해서 애가 타서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내린 이 많은 비가 대한민국 농민들의 그 썩어가는 가슴, 그 타들어가는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4대강과 관계된 정치권의 이런저런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비가 내려서 그 4대강의 녹조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이 계속적으로 어떤 쟁점마다 서로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상해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바로 이런 단비처럼 촉촉한 비가 다 내려서 그런 논쟁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치권의 구도만으로는 단비 같은 존재가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단비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오늘 적반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우파 농객이시죠. 지난주에 이 적반하장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최고의 스타,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농객, 우리 김진 전 대통령 경선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좀 나오시면 출연료도 막 드리고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게 당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율이 20%를 뚫고 30% 이렇게 이제 치솟아 올라가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 나아질 테니까, 네. 그때는 조금 뭐 좀 여러 가지로 윤택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지도가 높아져서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김진 우리 후보님께 이렇게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서울광역기초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위기 상황이니까 참 의미 있는 워크숍이 열린 것 같은데, 이날 말씀 중에 보수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새, 파, 원, 신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해서 보수와 자유한국당을 살릴 방안을 말씀하셔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되게 그런 자리에 참석하신 이제 위원장이나 또는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을 하고 뭐 그렇게 되지만, 막상 이제 지역구 현장에 가서 당원들을 설득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때는 사실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일종의 그 기억, 이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그분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간직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세파 원신 네. 이 네 글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했죠.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새, 파, 원, 신. 무슨 암호문 같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새 도대체 뭐죠? 새를 설명하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제 그 시나 시조를 쓸 때, 지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운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가장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발음될 수 있는 어떤 단어 구조가 어떤 것일까? 네. 그래서 우리 정 대변인 보시기에도 세파 원신 네. 이렇게 좀 발음이 좀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네, 네, 자, 네. 이게 걸리는 거 없이. 예, 예. 그래서 조합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잘 몰랐다. 세상의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잘 몰랐다. 예. 쉽게 얘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의 상당 부분 뒤떨어져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갈라파고스 섬 같았다.
우리가 그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가장 덜 된.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생물학자들이 다윈을 비롯한 생물학자들이 진화론을 연구하는데 이런 네. 표본으로 삼았던 네, 것 아닙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치판의 갈라파고스라고 봅니다. 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둔감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당이 만약에 징기스칸 군대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거의 무슨 저 보병, 네. 보병 이 농업 국가의 보병 수준의 징기스칸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다. 그 징기스칸은 저 초원 국가의 기병인데 네, 네. 우리는 거의 농업 국가의 보병 수준의 네. 이런 어떤 그런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네. 제가 정 대변인 그 자유한국당에 이제 2월 15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날 아마 정 대변인도 현장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 합동회의가 열렸어요. 네, 네. 합동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열리기 전에 연판장이 돌았더라고요. 아, 돌았었죠. 연판장이.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돌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 과거에는 이제 지구당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또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연판장이 돌고 그랬어요. 근데 연판장의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당론으로 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예, 예.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게 연판장이에요. 네, 네.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놀랐어요. 첫째는 당내에 원내대표라는 최고 사령관이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네. 허락도 안 받고. 네.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몸담았던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조직의 원리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노조나 이런 데서 저기 경영진 모르게 자기들끼리 뭐 받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저 노조 수준이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네네. 그 조직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버젓이 계신데 네. 사무총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서 밑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돌려야죠. 네. 저는 그 두 가지면서 깜짝 놀랐고 세 번째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한 여론이 어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또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마는 한국의 헌법과 사법 체계에 일단 맡기자. 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문을 보고 예를 들자면 판결문, 헌재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네. 그리고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그것을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기도 전에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의 당이 공당이 더군다나 집권당이 당론으로 이것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채택하는 것은 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저는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극복은 한마디로 뭐냐면 잘한 것, 예를 들면 원칙 있는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강화,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 통진단 해산 이런 것들, 이런 잘한 것들은 계속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그러나 탄핵 사태의 원인이 됐던 완벽한 불통이라든가 또는 비선 실세 그리고 여러 가지 독단적인 통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극복이다. 저는 처음서부터 자유한국당이 입당할 때부터 저는 그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냥 연판장을 돌려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그래서 제가 연단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투쟁할 거 있으면 투쟁을 해야지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민심을 너무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현명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자고 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행이죠.
저도 정대변인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예, 예. 만약에 이것이 채택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거 채택됐으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24%는커녕 저는 절반 반 토막밖에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나마 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나름대로 신중한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을 견지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중도와 이런 중간지대에 있는 다수의 유권자가 막판에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24%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2%, 네. 많아야 한 15%.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세상의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몰랐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민심을 몰랐던 만큼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민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민심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떠났던 민심이 돌아온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새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세상 민심을 몰랐다. 거꾸로 세상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순응해야 지지가 돌아온다. 자, 두 번째, 파는 뭘까요? 파는 이 파벌 마피아 패당 의식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자유한국당의 암적인 존재인데 사실은 모든 사태 사실은 탄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뭘 원자 네. 원인도 사실은 저는 이 개파 파벌 마피아 행태에서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월 총선의 그 공천 파동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예. 무슨 개파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일단의 어떤 이런 그룹이 마음대로 일단은 첫째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네. 예? 두 번째는 나름대로는 몇몇은 명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견제라든가 또는 네. 징벌, 단죄 이런 차원에서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원내대표 때. 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점수를 쳐줘도 그것은 한 30%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떤 중심 이익을 쥐고 있는 그룹의 정치적인 이익과 노선에 따라서 공천을 마음대로 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익은 있는데 노선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노선도 없었습니까? 노선도 없었더라면 그것마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저는 우리 당에 그런 노선 싸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 그런 노선 싸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노선 싸움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 낫죠. 차라리 낫죠. 그러면 이제 네. 나름대로 명분이라도 있는데 네. 이거는 노선도 없고 노지는 어떤 일종의 마피아 의식. 그렇죠. 이것이 언제서부터 비롯됐냐면 정 대변인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해서 이명박 친이계가 집권을 해서 박근혜계를 공천 학살할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네. 더 먼 더 원인이 먼 걸로 거기부터 따지면 그래서 있네요. 2008년에 공천 학살입니다. 네. 사실은 비주류 대표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서 졌는데 네.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동소란에 돌아다니면서 지방뉴스에 자기에게 할당된 지방뉴스의 책임을 다 했거든요. 네. 했는데 중앙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친이계의 3인방, 대통령의 형 이상득, 네. 그리고 친이계의 수장 이재호, 네. 그 당시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방호, 네. 다 언론이 지적을 했던 친이계의 공천칼을 휘둘렀던 3인방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2008년에 그것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다시 박근혜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우선 2012년에 또 1차로 한번 반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친이계에 대한 상당 부분의 공천 칼질이 있었습니다. 2012년. 네. 근데 완전히 2016년은 완결판이었어요. 완결판. 네. 완결판. 개파 마피아 패당 공천의 완결판이 지난해 4월 공천이었고 이 4월 공천을 지켜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은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네. 그때 떠났어요. 네.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 선거 때 떠났던 사람들의 절반이 벌써 그때 떠났습니다. 그랬던 집토끼도 떠나고 산토끼도 완전히 달아나고. 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에 대패했었는데 그 패당 의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번 대통령 4월 총선 때 패당 의식이 사라진 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처리하는 양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네. 당을 분열로 몰고 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의 이 파벌, 패당의 문제가 단순하게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면서 친이 친박 대립 과정부터 시작된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최근에 결국은 4월 공천에서 결정적인 패착을 내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갔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 후보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또 궁금하네요.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은 원칙입니다. 원칙. 아니 오랫동안 집권당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07석을 가진 제일 야당 아닙니까? 네. 이런 거대한 조직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지율이 이제 10% 초반에서 헤매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은 한국 보수 세력의 중심입니다. 네. 사실 지금은 보수 세력이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보수 논객, 보수 평론가, 보수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 지식인 사회. 네. 이것이 이제 세컨 그룹이고, 네. 세 번째가 보수 시민단체 세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게 보수 시민단체예요. 네. 시대정신이라는 보수 기관지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무기한 휴관에, 이거 자금난 때문에. 예. 자금난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 자유경제원이라거나 일종의 그 보수 세력의 띵크탱크. 예. 띵크탱크도 전경련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거의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어요. 네. 많은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시민단체 세력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당원들이나 또는 이 열성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개혁가분들,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네. 네. 도와줘야 돼요. 보수 시민단체나 띵크탱크 도와줘야 됩니다. 네. 말로만 도와주지 말고 여러분께서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야 돼요. 기업들 또는 돈 있는 재력가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 일반 당원들 당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수 세력, 시민단체 세력이나 띵크탱크가 완전히 정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로만 지지하면 안 돼요. 전화 걸어서 여러분들 고생한다, 참으로 안 됐다, 고군분투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수 평론가, 논객, 지식인 이 사회도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여러 군데의 예를 들자면 과거의 활동 반경에서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재정난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견제 세력이 많고, 네. 뭐 정 대변인 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세력 중에서 그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제일 야당이다. 네. 자유한국당이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션입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기둥처럼 버텨야 예를 들자면 양날개로서 보수 지식인 사회와 보수 시민 사회 세력이 같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1야당이 이 엄청난 시련의 시기에 잘 버티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갖고 중심과 원칙을 딱 지켜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원칙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시구 의원들 워크숍에 가서 가장 많이 들은 걱정 어린 목소리는 뭐냐면, 이 당이 정말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공천이라는 거. 공천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단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운영의 원칙이 또 지켜질 것인가? 예를 들자면 또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과거 뭐 무원칙 공천, 무원칙 이 지도부 운영, 그리고 또 무원칙 당 징계,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면에서 탈당했던 사람들 복당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던 징계받은 그 당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해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 원칙이 없었잖아요. 주먹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원하고 지시하니까 바로 됐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것이 사당인지
것인지.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탈당을 해서 이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에 엄청난 해를 미쳤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쉽게 당에 다시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이 당은 도대체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그래서 많은 이 국민들의 논란 속에서 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부분도 같이 도모의 꿈으로 덩달아 다 해제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 대변인, 바른정당으로 탈당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 대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각 지역에서 당이 그렇게 어렵고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래도 이 당을 지켰던 원외위원장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의 사기와 명예를 한 번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의 정의가 뭐냐? 자유한국당 내 정의가 뭐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조직에서도 정의를 찾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정의를 찾고, 모든 아주 작은 조직에서도 모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제1의 가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보수 세력의 중심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조직을 읽었고 지구당을 지켰던, 당협을 지켰던 많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해요. 내년도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바른정당 이 배신 세력, 배신 세력으로부터 또 어떤 또 선의의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말이죠. 이런 사람들. 뭐 일리가 있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바른정당에 가서 탈당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으로 당 지도부가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원칙과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당 지도부가 정치 생명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예를 들자면 정풍운동이라든가, 저는 이 초재선 의원들이 정풍운동을 하나도 못하는 것을 상당히 개탄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과거 유신 시절에 공화당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사후이긴 했습니다만, 과거 1970년대 말에 공화당 때도 정풍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이 민주정당에서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참패와 그리고 4월 공천에 엄청난 폐해를 겪으면서 초재선 의원들이 정풍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른정당을 둘러싼 이 문제가 정의롭지 못하게 진행이 되면 당이 정풍운동으로 한번 크게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이번에 강남갑 노른자 중에 노른자 당협위원장 맡으셨죠? 뭐 노른자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1번지, 정치 1번지. 맡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후보님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방금 하신 그 말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신 거죠? 그럼요. 제가 언제서부터 했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방이나 서울 유세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세 다니면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시구원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바른정당의 복당 문제가 논의됐을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이 도대체 뭐냐, 당이라는 게. 그러면 평상시에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한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정의라는 문제는 그런 데서 구현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혹시라도 또 말만 드는 사람이 우리 김진 후보님께서 이번에 강남갑의 당협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을 만들 사람이 분명히 우리 당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진 후보께서는 강남갑의 당협위원장을 맡기 이미 이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정으로 당과 우리 보수우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걸 개인적인 이해관계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거나
혹시라도 비난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대변인,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보다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이해관계라는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당에서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는 시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어떤 최전선을 사수하던 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사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지금 세파원까지 왔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우리 당에 관한 말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번째 신. 자, 신은 뭡니까? 신은 새로운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신자입니다. 신자. 예. 저는 보수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물, 제도, 스타일 세 개 면에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냥 하여튼 세 군데 분야에서 자, 첫째는 이념적으로는 중도. 네. 그리고 세대별로는 20대, 30대, 40대.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네. 이 세 개 분야에서 지금 보수와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패퇴해 있어요. 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총선과 예. 이 전선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네.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미래가 힘듭니다. 그리고 외연을 확장할 수도 없어요. 지지율이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 세 분야에서 자유한국당은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 분야의 특징이 있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젊은 세대, 수도권, 그리고 지역 이념적으로 중도. 네. 이런 사람들은 이 전통적인 보수의 이미지에서 보수가 좀 신보수, 네. 뉴보수 네. 이런 걸로 좀 바뀌는 거를 공통적으로 원합니다. 여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정대변인 제가 이제 사실 당사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또 과거서부터 여당을 또 이러시고 운영을 해왔으니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재정적으로 좀 형편이 나아지고 말해서 어디 좀 자그만 곳이라도 단독 건물을 사거나 단독 건물을 이렇게 세를 들 수 있는 사정이 되면 저는 당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우리 판교의 우리 나름대로의 벤처밸리 거기에 있는 그 회사들의 사무실 같은 걸로 완전히 오픈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오픈 스타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글 오피스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한 2, 3층짜리를 이렇게 2, 3층 정도의 작은 건물을 이렇게 탁 트는 겁니다. 틀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 광장 개념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자단의 출입 기자분들도 그런 이쪽으로 소통하고 이 당과 이렇게 융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조로 출입 기자실이라든가 또는 기자회견장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제 주장이 제가 여러 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을 구글 오피스 스타일로 바꾼다. 그러면 1층을 오픈 광장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로 소극장 같은 규모를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둬가지고 예를 들자면 최고위원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안에서 원형으로 하고 기자회견 할 때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를 들자면 스크린이나 칠판 같은 거 놔두고 당대표나 또는 다른 최고위원이 담당 최고위원이 쭉 설명을 하고 말이죠. 기자들은 딱 최고위원 끝나면 딱 이렇게 들어와서 대학로 소극장처럼 되는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켜놓고 물어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입체적인 1층의 공간에 그리고 그 주변에 쫙 얘는 언제든지 점심을 말이죠 간단한 캐주얼로 해결할 수 있는 샌드위치도 제공을 하고 청량음료 생수 이렇게 쭉 제공을 해서 당직자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 수시로 당사에 들려서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캐주얼한 걸 먹으면서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2층, 3층도 이렇게 딱 오픈형으로 하는 거예요. 오픈형. 칸막이형이 아니라. 칸막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당직자도. 최소한의 칸막이를 있고 그 대신 이렇게 좀 탁 트여서 이렇게 해서 해야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요원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좀 당과 호흡하고 소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무슨
이렇게 다 저 밀폐된 방 구조로 말이죠. 방에 이렇게 간판만 있어가지고 제가 과거 민정당 출입할 때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민정당 구조 때부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라파고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를 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재정과 관련되는데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좀 지지도 올라가고 네. 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해서 또 당비도 많이 거치고 해서 제가 꿈꾸는 자유한국당의 오피스 구조는 구글 오피스 구조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완벽히 그런 면에서 더불어당과 국민의당보다도 몇 배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파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파 원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가 다 현재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원인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바로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민심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파고스가 됐다. 우리가 세상의 민심을 알아야 다시 지지를 회복한다. 파는 스스로 모여서 파당을 짓고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 바로 이런 파벌주의를 벗어던지고 이익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당을 바꿔야 된다.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당이 못 됐다. 그죠? 첫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적절하지 않은 공천들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있었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원칙이 있었고 바른정당 관계자와 관계된 징계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과 정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향후에도 예측 가능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은 우리가 지금 과거적인 모습에 여전히 쌓여만 있다. 예전에 1980년대 민정당 시절에 기자로 오셨을 때와 지금의 당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 여전히 항상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당사를 바로 구글같이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수록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김진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물론 역할이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우리 김진 후보님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대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 정치에서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정 대변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현장 정치에도 부딪히면서 현장 정치를 체험을 하고 부족한 저를 채우는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은 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 후보님이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로 현장 정치 속에서 무럭무럭 발전해 나가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좀 나오시면 출연료도 막 드리고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게 당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율이 20%를 뚫고 30% 이렇게 이제 치솟아 올라가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 나아질 테니까 네, 그때는 조금 뭐 좀 여러 가지로 윤택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지도가 높아져서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김진 우리 후보님께 이렇게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서울광역기초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위기 상황이니까 참 의미 있는 워크숍이 열린 것 같은데 이날 말씀 중에 보수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세, 파, 원, 신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해서
보수와 자유한국당을 살릴 방안을 말씀하셔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되게 그런 자리에 참석하신 이제 위원장이나 또는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을 하고 뭐 그렇게 되지만 막상 이제 지역구 현장에 가서 당원들을 설득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때는 사실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일종의 그 기억 이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그분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간직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세파원신 판결문을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네. 그리고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그것을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기도 전에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의 당이 공당이 더군다나 집권당이 당론으로 이것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채택하는 것은 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저는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된다. 극복은 한마디로 뭐냐면 잘한 것, 예를 들면 대북 원칙 있는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강화,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 통진단 해산 이런 것들, 네. 이런 잘한 것들은 계속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네. 그러나 탄핵 그 사태의 원인이 됐던 완벽한 불통이라든가 또는 비선실세 그리고 여러 가지 독단적인 통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네,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극복이다. 저는 처음서부터 자유한국당이 입당할 때부터 저는 그 주장을 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냥 연판장을 돌려서 아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거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그래서 제가 연단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투쟁할 거 있으면 투쟁을 해야지 네.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민심을 너무나도 모르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현명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자고 해서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행이죠. 저도 정대변인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예, 예. 만약에 이것이 채택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날 아마 정 대변인도 현장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 합동회의가 열렸어요. 네, 네. 합동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열리기 전에 연판장이 돌았더라고요. 아, 돌았었죠. 연판장이.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돌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 과거에는 이제 지구당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또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연판장이 돌고 그랬어요. 근데 연판장의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당론으로 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예, 예.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게 연판장이에요. 네네.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놀랐어요. 첫째는 당내에 원내대표라는 최고 사령관이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네. 허락도 안 받고. 네.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몸담았던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조직의 원리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노조나 이런 데서 경영진 모르게 자기들끼리 뭐 받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저 노조 수준이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네네. 그 조직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버젓이 계신데 네. 사무총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서 밑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돌려야죠. 네. 저는 그 두 가지면서 깜짝 놀랐고 세 번째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한 여론이 어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또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마는 한국의 헌법과 사법 체계에 일단 맡기자. 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문을 보고 예를 들면 판결문, 헌재의 결정문이나
오늘 아침 적반하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강북 강변도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는 중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농민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가뭄으로 인해서 애가 타서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내린 이 많은 비가 대한민국 농민들의 그 썩어가는 가슴, 그 타들어가는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4대강과 관계된 정치권의 이런저런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비가 내려서 그 4대강의 녹조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이 계속적으로 어떤 쟁점마다 서로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상해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바로 이런 단비처럼 촉촉한 비가 다 내려서 그런 논쟁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치권의 구도만으로는 단비 같은 존재가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단비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오늘 적반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우파 농객이시죠. 지난주에 이 적반하장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최고의 스타,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농객, 우리 김진 전 대통령 경선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네 글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했죠.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새, 파, 원, 신, 무슨 암호문 같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도대체 뭐죠? 새를 설명하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제 그 시나 시조를 쓸 때, 지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운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가장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발음될 수 있는 어떤 단어 구조가 어떤 것일까? 네. 그래서 우리 정 대변인 보시기에도 세파 원신, 네. 이렇게 좀 발음이 좀 부드럽게 나가지 않아요? 네, 자, 네, 네. 이게 걸리는 거 없이. 예. 그래서 조합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잘 몰랐다. 세상의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잘 몰랐다. 예. 쉽게 얘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의 상당 부분 뒤떨어져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갈라파고스 섬 같았다. 우리가 그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가장 덜 된.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생물학자들이, 다윈을 비롯한 생물학자들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데 이런 네. 표본으로 삼았던 것 네, 아닙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치판의 갈라파고스라고 봅니다. 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둔감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당이 만약에 징기스칸 군대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거의 무슨 보병, 네. 이 농업국가의 보병 수준의, 징기스칸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다. 징기스칸은 초원 국가의 기병인데, 네. 우리는 거의 농업국가의 보병 수준의 네. 이런 어떤 그런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네. 제가 정 대변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2월 15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네.